자, 우리 고3 확률과 통계 I반 세 번째 수업 진행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 순열을 다뤘는데,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조합을 다룰 거야. 그래서, 자, 조합이랑 순열을 좀 비교해 가면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자, 조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조합 또한 경우의 수를 세는데, 워낙 많은 경우에 등장하는, 너무 많은 경우에 등장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얘의 이름을 따로 네임드로 분류해주고 두 글자의 조합이라는 말로 얘를 통칭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순열을 배울 때 우리가 P라는 이제 약자를 사용해서 순열을 다뤘다면, 조합은 이제 콤비네이션의 약자로 우리가 C라는 기호를 사용을 할 거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NCR로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NCR이라는 조합이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의미하게 돼요. 자, 똑같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합이랑 좀 대비되죠? 아니, 순열이랑. 자, 무슨 말이냐면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어. 얘는 뽑기만 한 경우의 수기 때문에 과정 하나가 생략되죠. 자,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쓸 거냐면, 내가 여러 개의 개체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경우만 셀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필요할 순간이 분명히 있겠지. 그때는 순열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열하는 것은 배제하고 그 전까지 과정인 뽑는 것까지만 일단 쌤이 세는 것을 우리가 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자, 순열과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자, 순열 NPR이라고 쓰면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자, 뽑기도 하고 일렬로 나열까지, 일렬로 배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자, 조합은 뭐다? 순열의 과정에서 일부가 뒷부분이 생략된 것이다 라고 표현도 가능하시겠지.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C라는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이제 다뤄볼 때,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계산 방법은 전체 n 팩토리얼을 나눠요. 무엇으로 나누냐면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얘가 조합에 대한 계산이 될 텐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지난 시간에 순열의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만 나눴잖아. 그러면 어떤 둘 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냐면, 내가 NCR이라는 조합에다가 곱하기 R 팩토리얼만 해주면 얘가 NPR이라는 순열이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맞죠, 얘들아? 다시, NCR은 N 팩토리얼을 이렇게 나눈 거고 NPR은 N 팩토리얼을 이렇게 나눈 거니까, 자, 이렇게 나눈 거니까 내가 NCR에다가 R 팩토리얼만 곱하면 NPR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겠니? 봐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에다가 그 뽑힌 R개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R 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그치? 뽑아놓고 걔를 배열하게 되면 걔가 순열과 똑같아진다는 둘 간의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지. 그치? 따라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NPR이라는 배열까지 완료된 애를 R 팩토리얼 분의 1이라는 배열 관계는 다시 한번 나눠줘서 무시시키는 이 과정을 밟게 되면 얘가 NCR,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도 똑같이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아, 얘는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았군요. 그 다음 뽑힌 R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R 팩토리얼이니까 걔를 완성시키면 순열과 똑같아집니다. 반대로 순열은 뽑아놓고 배열까지 했는데
내가 그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걔는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인 조합이 됩니다. 라고 인식시켜줄 수 있는 둘 간의 관계 형성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 지난 시간에 P에 대해서 예를 들었던 걸 한번 볼게요. 쌤이 지금 우리 수업에 현재 앉아있는 학생이 8명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3명 뽑겠습니다.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가라 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8P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8 곱하기 해서 쭉 곱해서 1까지 곱한 거를 8 빼기 3인 5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까지 곱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정답으로 나올 거야. 그렇지 않아?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석했었니? 고배 법칙으로 내가 3명을 뽑아서 배열까지 할 거니까 3자리를 만들어놔. 근데 첫 번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학생이 8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경우에서 8명이야. 자, 거기서 만약에 쌤이 준수를 놨다고 쳐. 준수를 놓을 수도 있고 재민을 놓을 수도 있고 은진을 놓을 수도 있고 해서 총 8개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각자의 케이스에 대해서 두 번째 올 수 있는 학생이 이제 7명 남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7을 곱해요. 왜 곱한다? 고해 법칙이니까. 왜? 준수를 놓고 나면 재민이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 7명이 쭉 하고 적힐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준수랑 재민이를 놓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파생된 애가 이제 준수, 재민이 제외한 6명이 남았기 때문에 6명이 이렇게 갈림길이 되어서 또 6개가 생길 수 있겠지. 그러면 8명에 대해서 딸려있는 경우의 수가 각자 7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또 딸려있는 경우의 수가 6개씩 있으니까 결국에는 8 곱하기 7 곱하기 6이지 않을까라는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도 이 조합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미안해, 조합이 아니라 순열을. 그치? 자, 그러고 나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 이번엔 내가 일렬로 세울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맘스터치 갈 사람 해가지고 그냥 3명 뽑을 거야. 뭔지 알겠지? 야, 갈 때 일렬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갈 사람만 뽑는 거야. 그럼 배열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걔를 어떻게 계산한다? 우리 앞으로 8C3이라는 원리로 계산을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8C3 같은 경우에는 8 곱하기 쭉 해서 1까지 곱해놓은 다음에 걔를 일단 8 빼기 3인 5 팩토리얼, 자 5부터 1까지 곱해놓은 거에다가 그거에다 또 뭘 해? 그냥 3 팩토리얼을 추가로 나눠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나눠주겠죠. 그러면 5부터 1까지는 여기서 5부터 1까지는 없어질 거고 남는 건 8, 7, 6인데 얘가 6이니까 6이랑 하나 약분된다고 치면 남는 거는 8 곱하기 7인 56까지만 이렇게 남지 않을까. 그치? 이게 조합이야. 그런데 이 조합을 끝내놓고 내 마음이 바뀌었어. 이게 중요하다 얘들아. 포인트야. 이 조합 내가 맘스터치 갈 사람 해가지고 3명 뽑아서 골랐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얘들아 근데 우리 다 같이 그냥 이렇게 막 함부로 가면 너무 불량스러워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줄을 서서 가자. 내 뒤로 3명 따라와. 자, 3명 따라와 했어.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뽑힌 친구들을 일렬로 세우기만 하면 되죠. 몇 명 뽑았니? 3명 뽑았어. 그러면 이게 아까 8 곱하기 7이었는데 내가 뽑힌 3명을 가지고 뭐만 하면 돼? 일렬로 세우기만 하면 되지. 몇을 곱해? 3 팩토리얼 곱하면 되겠죠. 이러면 일렬로 세우는 거지. 그럼 그 결과가 누구랑 똑같아져? 순열과 똑같아지는 거 인정해? 8 곱하기 7 곱하기 6. 그러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순열의 과정을, 순열을 조합으로 대체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어차피 뽑아서 일렬로 나가야 할 거면 뽑아놓고 나중에 거기다 R 팩토리얼을 곱하면서 배열까지 맞출 수가 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순열을 굳이 P를 쓸 필요 없이 C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R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어차피 P와 같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셈이지. 실제로 얘들아 현장에서 문제를 풀 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P를 사용하면 이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단축시킬 수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뽑아놓고 나중에 배열을 하는 것이 그 과정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보다 더 유용하게 쓰일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3 문제들을 앞으로 좀 조건이 복잡하게 있는 문제들을 이제 풀어나갈 때 P보다는 C를 사용해서
문제의 풀이 과정을 세분화해서 쪼개는 일이 더 많을 거라는 거. 자, 그건 여러분한테 미리 좀 언지를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하나 추가로 중요한 사실 하나 뽑아놓고 갑니다. 자, 봐봐. 지난 시간에 여기다 적을게요. 이거 한번 비교해보자. 8P3이랑 8P5는 같아요? 달라요? 얘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니? 왜냐하면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될 건데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8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 나누니까 그렇고요. 8 팩토리얼을 5 팩토리얼 나누니까 그래요. 또는 얘는 3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8, 7, 6을 곱하겠지만 얘는 결국 5명을 배열할 거니까 5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가 있으니 8명, 7명, 6명, 5명, 4명 되기 때문에 둘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쌤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내가 8C3이랑 8C5를 비교한다면 얘는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는 결과적으로 같을 겁니다.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잘 봐. 지금 이제 도현이 추가했으니까 우리 9명이긴 해. 근데 아까처럼 8명이었다고 생각하고 자 8명이야. 나랑 같이 맘스터치 갈 사람 해서 뽑을 거야. 그럼 내가 3명을 뽑아. 그거는 내가 안 데려갈 5명을 뽑는 것과 그 같은 이치 아니니? 그치? 내가 3명을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거랑 5명을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건 경우가 다르겠지만 너희들 중에서 야 내가 나랑 맘스터치 갈 3명을 고를 거야 라는 말은 나랑 같이 못 갈 5명을 고를 거야 라는 말과 결국 같은 이치 아니냐고. 맞지 않아? 그러니까 8C3과 8C5는 결국 뽑힐 애와 뽑히지 않을 애를 뽑는다라는 생각에선 똑같죠. 그치? 나랑 같이 못 갈 5명을 고른다랑 나랑 같이 갈 3명을 고른다는 결국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란 얘기야. 서진석 학생 여기 없죠? 여기 있습니다. 진석이 여기 와 있네?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고. 네, 저한테 방금 전화가 왔는데 수업 중이라 제가 안 받았거든요. 네,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수업 중이라고 좀 전달하세요. 엄마 연락 좀 받아. 가족 간의 소통이 왜 이렇게 없어.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8C3, 8C5는 같을 수밖에 없는데 얘를 계산법으로 계산해도 자 8 팩토리얼을 얘 같은 경우에는 8 빼기 3 팩토리얼 5 팩토리얼 나누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인 3 팩토리얼 추가로 나눌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8 팩토리얼을 8 빼기 5인 3 팩토리얼 나누고 자기 자신인 5 팩토리얼 나눌 거니까 이 둘의 식이 구조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결국 뽑기만 하게 되면 내가 뽑을 애를 뽑는 것과 뽑지 않을 애를 뽑는 게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조합에서 뭐가 성립한다? 결론적으로 이게 성립할 겁니다. 1번 NCR이랑 NCN-R이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첫 번째 원칙 도출이 될 거예요. 아시겠니? 두 번째로 사실 두 번째가 아니라 아까 1번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NCR에다가 내가 R 팩토리얼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곱하면 얘는 NPR일 수밖에 없다. 자, 이거 괜찮죠? 그 다음 세 번째 NC0은 당연히 1일 것이지만 NCN도 당연히 1일 것이다. 내가 여러분 9명 중에서 나랑 맘스터치 갈 사람 9명 고른다 라고 하면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너희 다 고르는 거. 근데 이거 차이점 좀 말씀드릴게. 자, NP0은 몇이었니? 1이었죠. 근데 NPN은 몇이었니? N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좀 인정을 해주셔야지 괜찮을 것 같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잊어버리고 잘 못 쓰는 네 번째 성질 하나 소개해 드릴게. 이게 포인트야. 사실은 중요도로만 따지면 얘가 더 중요하긴 한데 얘가 더 중요해. 근데 네 번째 거 여러분들이 더 잘 못해요. 미안해. 이게 아니라 1번. 1번이 제일 중요한데 얘가 더 많이 쓰이지만 4번은 여러분들이 자주 까먹기 때문에 쌤이 설명을 드릴게. 자, NCR이라는 친구는 어떻게도 대체해서 쓸 수 있냐면 N-1C R-1에 더하기 N-1C R 이 둘의 합이다라고도 쓸 수 있는데 얘는 많은 학생들이 뭐 하냐면 까먹어요. 자, 얘는 암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얘를 무턱대고 암기시키게 하면 고3 수업이 아닐 거야.
쌤이 고3 수업을 하면서 너희한테 이 기본기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을 들으면 더 잘 암기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봐봐. 이게 식으로만 따지면 선생님 그래요? 이거를 먼저 식으로 증명해 볼게. 자, 증명을 위에다 좀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NCR이라는 친구는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이에요. 그리고 n-1c r-1이라는 친구는 잘 봐. n-1 팩토리얼 나누기 r-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뺀 거 팩토리얼이죠. 그치? 얘에서 얘 빼면 그냥 n-r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붙겠지. 괜찮으실 거야? 세 번째 거 볼게. 얘는 n-1 팩토리얼 나누기 얘 r 팩토리얼 그 다음 얘에서 얘 뺄 거니까 n-1 n-r-1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쌤 생각엔 쌤이 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얘네들을 더해야 되잖아. 그럼 통분이 중요하지 않겠어? 통분해서 더할 거야. 잘 봐. 얘랑 얘를 같게 만들어주는 게 통분이잖아. 그러면 봐봐. 얘 먼저 비교해 볼게. 얘랑 얘의 차이는 뭐니? 얘는 r-1부터 전체를 다 곱한 거고 얘는 r부터 다 곱한 거니까 내가 얘한테 살짝 r을 땅 하고 곱해주면 r을 곱하는 순간 얘랑 똑같아지지 않아? 근데 밑에다 r을 곱했으면 위에도 뭘 곱해야 돼? r을 곱해야 되죠. 그 다음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얘는 n-r에서 1을 더 뺀 애부터 다 곱한 거지. 얘는 n-r부터 다 곱한 거지. 그럼 내가 이쪽에는 n-r 하나만 더 곱해주면 n-r부터 그 다음 1뺀에 2뺀에 3뺀에 4뺀에 다 곱할 거니까 똑같아지지 않겠어? 그러면 얘한테 얘를 곱했으면 얘를 똑같이 n-r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분모가 둘 다 뭐로 통분된 상태야? r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로 통분된 상태지. 그랬을 때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야. 둘이 더할 거지. 그럼 뭘로 묶어? n-1 팩토리얼로 묶으면 되지. 그럼 누가 더해져? 얘랑 얘가 더해지지. 얘로 묶으니까 얘랑 얘가 더해져. 얘랑 얘가 더해지면 n 아니야? 그러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 아니야? 그러면 n부터 곱한 거니까 n 팩토리얼 아니야? 어떻게 되니? 얘랑 똑같아지지. 좌변. 맞아요. 내가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증명은 식으로 증명한 거야. NCR이 이런 식이 되고 n-1C r-1이 이런 식이 되고 n-1CR이 이런 식이 되니까 통분을 했을 때 결국 좌우변의 결과가 똑같다는 걸 쌤이 증명을 1차적으로 한 거고 내가 왜 이 공간 남겨놨겠니? 더 근본적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냐면 식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상 증명을 할 거야. 상황 증명이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봐봐. 처음에 이 설명을 들은 학생들이 납득을 한 절반 정도만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절반 정도만 하는데 내 얘기 잘 들어. 이 좌변의 의미는 내가 n명 중에 r명을 뽑겠다는 얘기야. 인정? 이건 쉬운 거지. n명 중에 r명을 뽑아.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은진이가 앞에 있으니까 은진이를 주인공으로 둘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건데 그 경우의 수를 셀 때 이렇게 세보는 거야. 내가 어차피 경우의 수를 셀 건데 내가 r명을 뽑을 때 경우를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할 거야. 은진이가 뽑히는 경우, 그 다음에 은진이가 안 뽑히는 경우. 쌤 설명 잘 들어보세요. 내가 r명을 뽑을 건데 어차피 세상의 일은 두 가지로 나뉘지 않겠어? 그 r명 중에 은진이가 있거나 그 r명 중에 은진이가 없거나. 이게 전체잖아. 그리고 이 두 사건은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죠. 그럼 배반이지. 그럼 나중에 합의 법칙으로 은진이가 뽑히는 경우의 수 구하고 은진이가 안 뽑히는 경우의 수 구해서 둘이 더하면 내가 은진이를 포함하기도 하고 또는 안 포함한 경우에도 r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지. 쌤 왜 근데 굳이 그렇게 세요?
꼭 이렇게 세란 얘기가 아니라 이 식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야. 잘 들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은진이를 미리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해놨어. 그럼 내가 남은 사람 몇 명이야? 너희 총 N명이었다고 쳐. 그럼 내가 R명을 뽑을 건데 나 은진이를 뽑아야지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면 은진이를 뽑으면 R명 중에서 한 명을 미리 뽑아 놓은 거죠. 그럼 내가 추가로 몇 명 뽑으면 돼? I-1명 뽑으면 돼. 근데 은진이 이미 빼놨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들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총 원래 N명이었어. N-1명이지. 그러면 내가 은진이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남은 N-1명 중에서 은진이가 뽑혔기 때문에 I-1명만 뽑으면 되지. 맞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은진이를 안 뽑는다고 생각을 해놨어, 미리. 그러면 은진이 어차피 안 뽑을 거야? 그럼 얘는 빼놓고 생각하겠지. 그럼 몇 명 남았어? N-1명 남았지. 나 몇 명 뽑아야 돼? R명 뽑아야 되는 거지. 얘 안 뽑을 거니까. 그럼 R명을 이렇게 뽑아.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내가 총 R명을 뽑을 건데 한 명을 주인공 삼아서 걔는 내가 반드시 포함시켜야지 라고 생각하면 남은 N-1명 중에서 R-1명만 뽑으면 되지. 한 명 뽑아놨으니까. 근데 내가 얘를 안 뽑는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한 명은 이미 안 뽑을 걸로 빼놨으니까 N-1명 중에서 R명 전체를 다 뽑아야 되지.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은진이를 뽑는 경우와 은진이를 뽑지 않는 경우에는 겹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지. 배반이죠. 그럼 뭐 해야 돼? 합의 법칙으로 그냥 둘이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럼 뭐야? 내가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의 수인 얘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상황에 대한 증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확통식 사고가 막 열리기 전에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니 싸발 저게 뭔 소리지? 갑자기 왜 은진이고 뭐 나발이고 왜 갑자기 한 명을 정해서 뽑는다 만다 난리야? 다시 한번 쌤의 말의 의도를 잘 이해해 봐야 돼. 어차피 우리는 R명을 뽑을 거야, N명 중에서. 근데 그 케이스를 굳이 이렇게 나눠본 거야. 쌤, 앞으로 NCR을 풀 때 누구 한 명을 뽑고 뽑지 않고 나눠서 풀어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굳이 얘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풀겠어? 하지만 언젠가 이런 상황이 나와 있을 때 얘가 얘를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캐치해내야 되지. 그러면 이게 이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설명도 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N명 중에 R명을 깔끔하게 뽑으면 되긴 하는데 굳이 그걸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해보면 한 명을 뽑는 경우와 뽑지 않는 경우, 미리 내정해놓거나 내정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서 양쪽 케이스 두 개의 합이라 생각해도 여전히 R명을 뽑는 것과 동일하니까 결국에는 이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증명을 지금 두 번째로 해드린 거고, 첫 번째는 이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구조상의 증명을 해드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솔직히 쌤이 아까도 말했죠. 중요도로만 따지면 1번이 굉장히 중요해. 얘는 계속 나올 거잖아. 너희들 만약에 앞으로 10시 7을 구하라 그래. 그럼 그냥 여러분들 10시 3을 구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기본이죠. 얘는 어렵지가 않고 중요도로만 따지면 제일 중요해. 2번도 뭐 당연히 중요하죠. 순열은 조합과 배열의 곱으로 재탄생할 수 있고 재계산할 수 있다. 3번은 NC형 1이고 NCN이 1인 거 얘도 중요해. 4번은 1, 2, 3번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 그래서 가끔 나와. 하지만 가끔 나온다고 니들이 방심하면 까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 풀 때 당황하겠지. 그래서 오히려 강조를 더 많이 해드리는 거야. 가끔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쌤이 일단 중요한 조합의 성질은 다 설명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짝만 정리하고 갈게. 조합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열이라는 거의 과정의 일부야. 그렇지 않아? 순열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놓고 일렬로 배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라면,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이 과정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지. 좋아. 그랬을 때 NCR은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되고, 이렇게 계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NPR이 이렇게 계산되니까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인 R 팩토리얼로 추가적으로 나눠주면 결국에는 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조합을 해놓고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로 곱하면 걔는 배열까지 다 해버린 순열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 둘의 관계성을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83도 보여드렸고 이 83이 왜 계산이 876이 되는지 고배 법칙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세 자리 줬지? 라고 추가로 보여드렸어. 그치?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랑 함께 할 3명을 뽑는 것과 나랑 함께 하지 않을 5명을 뽑는 게 같은 이치이므로 결국에는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보여드려서 1번 내용 정리하고 2번 내용 아까 전에 정리했던 거 그대로 적어놓고 3번 내용은 그냥 간단한 거니까 적어놓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는 적게 등장하나 애들이 하도 까먹는 경우가 많다 그랬지? 왜? 가끔 나오니까 애들이 이거 다 까먹어요. 내가 니네들 한 달 반 후에 너희들 얘들아 조합식 이거 기억나 하면 너희들 중에 한 반 정도는 동태눈깔 뜨고 있다고. 확실해요. 그래서 이거는 쌤이 식증명, 상황증명 둘 다 해드렸으니까 개념서에다가 이 상황증명에 대한 어떤 필기는 해놓으면 좋으나 쌤이 안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플 교과서가 너무 자세한 책이어서 이 상황증명도 다 이미 적혀져 있어요. 그걸 쌤이랑 책 내용 조금만 읽으면서 볼게. 자, 조합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막 진출된 이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남학생들 또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들한테는 재미있는 이슈지만 별로 뭐 이렇게 읽을만 하진 않아서 쌤이 밑으로 바로 갈게.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얘들아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배열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냥 뽑아놓기만 하겠다는 거지. 모으기만 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알개를 택하는 것을 근데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 뽑는 거야. 알겠지? 중복되지 않는 거야. 자, 그러고 나면 걔를 조합이라고 나타내고 NCR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 콤비네이션의 약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합의 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NCR은 NPR이라는 친구를 지금 R 팩토리얼로 나눈 거 보이니? 배열까지 다 한 친구에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만 나눠주면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걔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지.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조합의 수의 성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NC0과 NCN은 둘 다 1이다. 두 번째 NCR과 NCN-R은 같다. 무조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NCR은 N-1C, R-1에다가 N-1C, R을 더한 것과 같은데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쌤이 방금 했던 해설이 그대로 등장했을 거야. 특정한 한 개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야. 방금 전에 쌤이 은진이를 반드시 포함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것과 은진이를 제외해놓고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을 합쳤죠. 합의 법칙으로. 그러니까 그 은진이가 지금 여기서는 특정한 한 개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NCR과 N-1의 관계에서 키포인트 추가로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일 뿐이에요. 내가 알개를 뽑는 거나 뽑지 않을 나머지 애들을 뽑는 거나 이치랑 원리가 결국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쌤이 아까 굳이 필기를 자세하게 할 필요 없다고 한 이유는 얘도 일단 식증명을 먼저 했죠. 이게 식증명이야. 쌤이 위에서 한 거. 두 번째로 키포인트에서 갑자기 상황증명도 또 해줬죠. 마플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개념을 깊게 공부하기 좋은 책이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형의 개수에 대한 유형이 반드시 조합엔 포함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가 문제에서 다룰 거야. 문제에서 이따가 어떻게 다룰지를 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념 설명까지 포함해서 조합에 대해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시너지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문제들을 상대를 할 건데 쌤이 여러분한테 오늘 카톡을 보냈죠. 그 수업을 좀 이제 일찍 시작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찍들 와라 한 이유는 조합에 딸려있는 유형들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이제 쌤이랑 좀 볼 건데요. 자, 마플 시너지 쌤이 만들어준 책 보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속도를 내되 그래도 좀 차근차근 한 문제씩 설명을 해드릴게. 첫 번째로 선정한 문제는 1113번입니다. 지금 앞에 띄워져 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아마 이걸 이용하지 않을까? 자, NCR과 NCN-R이 같다라는 걸 우리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10CR-1과 그
그 다음에 10C 2R 더하기 2가 이렇게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두 가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R-1과 2R 더하기 2가 같다면 당연히 같겠죠. 그렇지 않니? 아니 얘랑 얘가 같으면 값은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고 넘기고 넘겨봤더니 R이 -3이 나와요. 그쵸?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일 거고, 두 번째는 이성질이 성립하니까 R-1과 2R 플러스 2가 서로 이러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근데 이러한 관계라면 둘이 더했을 때 무조건 몇이 나온다? n이 나온다. 그러니까 R-1과 2R 더하기 2를 더했을 때 그래. 더했을 때 전체인 1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풀어도 성립을 하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얘를 풀게 되면 3R 더하기 1이 10이니까 R이 3일 수밖에 없어. 즉 R이 -3이거나 또는 R은 3일 때 제가 성립을 하게 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R이 -3이면 마3이 들어가 봐. 그럼 마사죠. 그럼 어떻게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4개를 뽑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R은 항상 0 이상의 정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합 뒤에 나타나는 거, 여기서 R은 3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죠.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R이 3으로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1번 유형은 그렇게 좀 넘어가고요. 2번 유형으로 조합의 수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계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1122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다음 규칙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운동을 한다. 가족권 읽어보니까 5일 중에 3일을 선택해서 요가를 한다. 나 요가를 하지 않은 이틀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수영이나 줄넘기 중에 하나를 하고 남은 하루는 농구나 축구 중에 하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놔야 될 식은 월요일이 있고 화, 수, 목, 금이 일단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너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운동을 이제 이렇게 주대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당연히 누구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 운동 중에 요가가 우선되지 않겠어? 그치? 요가를 우선 잘 배치해 놓고 그 다음 나머지를 하겠죠. 그러면 요가가 5일 중에 3일을 할 거니까 봐봐. 내가 만약에 월화수를 선택하면 이게 요가 A, 요가 B, 요가 C가 아니잖아. 다 똑같은 요가잖아. 그러면 요가들 간의 어떤 나열이 배열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냥 3일을 고르기만 하면 되죠. 학원에 오는 날도 마찬가지 아니야? 화, 목, 토 수업이면 여러분들 수, 금일 수업이면 그냥 똑같은 수업이니까 수금일이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내가 5개의 요일 중에서 3개를 쿵 하고 선택하면 그날 요가를 하면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그 중에 한 경우를 보자. 요가가 선택된 이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논해보자고. 왜? 어차피 얘를 곱할 거니까 다른 경우도 다 센 거죠. 그치? 그러면 남는 날이 이제 수요일이랑 금요일이 있는데 이때 수영 줄넘기를 하는 날이 있을 거고 또 농구 축구를 하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죠. 쿵 잘라서 여기가 수영 또는 줄넘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농구 또는 축구가 될 수 있잖아. 맞죠? 그리고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줄, 농축 이렇게 되는 거랑 농축, 수줄이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를 이렇게 곱해 놓겠죠. 이해되니? 이렇게 곱해 놓으면 뭔 끝난 거야? 배치는 끝난 거야. 근데 배치를 끝냈는데 얘가 지금 수영이랑 줄넘기 다 할 게 아니잖아. 둘 중에 하나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그 경우에서 또 수영을 하는 경우 또는 줄넘기를 하는 경우에서 2가 곱해지죠. 또 그 경우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또는 축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추가로 2가 곱해지죠. 자, 여러분들은 이 곱셈에 대해서 다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쌤이 다 적진 않을 텐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 5C3이라는 거는 이렇게 될 거잖아. 자, 요가를 월화수에 하는 경우, 월화목에 하는 경우,
월, 화, 금에 하는 경우 해서 다 적으면 얘가 몇 개란 얘기야? 10개가 여기 적힐 거죠. 근데 요가를 월, 화, 수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목요일날 수 또는 줄인 경우, 그 다음에 그러면 동시에 금요일날 농 또는 축이겠죠. 또는 여기서 목요일날 농 또는 축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수 또는 줄인 거, 이렇게 한 가지 케이스와 두 가지 케이스로 또 나눠지게 되니까 이가 곱해지죠. 그치? 그리고 얘는 월화 목에도 똑같이 두 가지로 나뉠 거 아니야. 그러면 각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딸려있는 경우가 두 가지씩이네.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서는 목요일날 그래서 수영을 하고 금요일날 농구를 하는 경우, 목요일날 수영을 하고 금요일날 축구를 하는 경우, 목요일날 줄넘기를 하고 금요일날 농구를 하는 경우, 목요일날 줄넘기를 하고 금요일날 축구를 하는 경우, 네 가지가 또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추가로 뒤에 4가 각 경우마다 4개가 딸려있을 거니까 추가로 곱해지는 거 아니겠니? 자, 원래 이 설명은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너희랑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그냥 얘만 딱 쓰면 너희가 찰떡같이 아, 예, 그거 맞아요 라고 하는 거고, 지금 내가 친절하려고 애를 무진장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경우를 다 나눠서 왜 곱셈인지를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곱의 법칙이 뭐다? 앞으로도 확률과 통계의 기본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계산을 마치고 나면 10 곱하기 8일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80까지로 끝나겠죠. 이해될까, 얘들아? 오케이. 이렇게 일단 1122번 문제 정리해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형 3번 넘어가서 조합의 수 중에 또 부분집합과 관련된 문제들이 꽤나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집합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은 조금 남아 있어야 되겠죠. 자, 풀 문제는 1131번 터프 문제예요. 자, 집합 A가 뭐냐면요, X는 1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총 10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다음 부분집합 중에서 저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는, 첫 번째, 가조건은 일단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예요. 나조건은 그 B라는 집합 안에는 6의 약수가 적어도 2개 이상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6의 약수가 1, 2, 3, 6이잖아. 1, 2, 3, 6 중에 적어도 2개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2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3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4개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방금 도현이가 말해준 대로 여사건이 좀 더 편리할 텐데, 그러면 얘의 반대말은, 나의 반대말은 6의 약수가 하나도 없거나 또는 6의 약수가 하나만 있는 경우겠죠. 그러면 쌤 계획은 뭐냐면, 잘 봐, 가를 만족시키는 전체 경우의 수를 세. 거기서 빼는 거야. 뭘 뺄 거냐면 가를 만족시키지만 나를 만족 안 시키는 친구들을 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 가를 만족시키는 전체 경우야. 그것 중에서 가는 만족하지만 나는 만족 안 하는 애를 빼면 가와 나를 둘 다 만족시키는 경우가 세지지 않을까라는 게 쌤 계획이야. 받아들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 구조적으로 표현하면 뭐니? 이게 n 가를 세겠다는 얘기야. 그쵸? 거기서 n 가 교 여기 n이 앞에 붙어야죠. n 가교 나 열을 이렇게 빼겠다는 얘기죠. 그치? 굳이 쓰자면. 그럼 얘들아, 너희들 가조건과 나조건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쳐. 그럼 내가 가를 만족시키는 애들을 다 셌어. 거기서 가교 나여면, 얘들아, 교여가 무엇을 의미해? 차집합을 의미했었죠. 그러면 가에서 나를 뺀 부분이죠. 그러면 가에서 나를 뺀 부분이니까 여기지. 걔를 제외해주면 어디만 남아? 여기만 남지. 그러니까 가와 나를 둘 다 만족시키는 것만 남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구조적인 이해도 가능할 거야. 혹시 이게 선생님 머리 안 들어가는데요?
이 설명은 잊어버려도 돼. 당장은. 오케이. 그럼 일단 셀게요. 가를 만족시키는 전체형을 세면 1, 2, 3, 4, 5, 6, 7, 8, 90이 딱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집합은 총 몇 개가 있겠니? 10시5개 있지 않겠니? 내가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를 고르는 방법만 세면 어차피 골라놓고 배열하지 않잖아. 너희들 1, 2, 3, 4, 5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랑 1, 3, 2, 4, 5가 들어가 있는 집합 다르니? 똑같지? 결국 모으기만 하면 되지, 5개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아, 얘를 셀 때는 10C5로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를 뽑기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의 집합들이 생기겠다. 그럼 집합의 개수는 총 이거 개수만큼 있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에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뭐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자, 5, 2, 10을 먼저 나누고요. 그 다음에 3, 2, 4, 2 생각하면 결국 9, 7에 63 곱하기 4죠. 그럼 얘가 252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딱 하는 거야. 일단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경우가 252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는 만족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 이거 생각하는 거야. 나를 만족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6의 약수가 전혀 없거나, 그치? 두 번째 6의 약수가 1개 있거나 하는 5개짜리 집합을 세는 거죠, 개수를. 그럼 봐봐. 6의 약수가 지금 1, 2, 3, 6이야. 그러면 6의 약수 없이 내가 5개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총 10개 중에서 1, 2, 3, 6을 제외해 놓고 5개를 뽑으면 그러면 얘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5개짜리 집합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얘를 제외하면 총 6개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전체 6개 중에서 5개의 원소를 뽑는 경우를 세면 이거의 개수만큼 뭐가 있을까? 집합이 있겠죠. 1, 2, 3, 6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총 몇 개야 얘가? 6개죠. 괜찮니? 자, 그 다음 이번엔 6의 약수가 1개 들어있는 친구를 볼게요. 그럼 봐봐. 아까 쌤이 은진이를 예시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거야. 6의 약수가 하나 포함될 거야. 그러면 1, 2, 3, 6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1, 2, 3, 6인 4개 중에서 하나를 미리 골라놔야 될 거 아니야. 맞니? 그 다음에 남은 6개 중에서 1, 2, 3, 6을 제외한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그치? 지금 이미 총 5개짜리 집합을 셀 건데 하나 뽑아놨잖아, 6의 약수 중에서. 그럼 이제 뽑아야 될 건 4개 남은 거지. 그러니까 남은 6개 중에서는 내가 이렇게 4개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보세요. 1, 2, 3, 6 중에서 하나를 뽑아놨어. 남은 애들 중에서 4개를 뽑았어. 그럼 총 5개를 뽑은 거잖아. 이해되니? 아, 그러니까 6의 약수가 하나만 들어가 있을 거고 6C4가 이제 6C2랑 똑같고 걔가 15니까 4를 곱하면 60이 될 거예요. 그리고 6의 약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랑 6의 약수가 1개 들어가 있는 집합은 서로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배반되는 관계고 우리는 1번과 2번을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될 것이다. 즉 가를 만족하지만 나를 만족하지 않는 친구는 총 66개가 있으므로 내가 가를 만족하는 전체 252개에서 66개를 제외해주면 그 친구가 정답이지 않을까. 그래서 186 정답은 4번으로 끝나시겠지.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풀 때 뭐 경우에 따라서 잘 풀 수도 있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쌤이 먼저 상대를 좀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유형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조합의 수, 리그전, 악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쌤이랑 같이 다룰 문제는 1135번입니다. 1135번이에요. 자, 얘들아, 문제 한번 읽어볼게. 어느 모임에 참석한 10쌍의 부부가 있다. 부인과 남편은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한 번씩 악수를 할 거야. 모임에 참석한 10쌍의 부부가 한 악수의 총 횟수는이야. 일단 유아적인 것부터 물어볼게. 지금 여기 총 몇 명이 있는 거니?
20명, 그치? 고마워. 일단 10명이라고 안 해줘서. 자, 일단 20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 한 번씩 할 거야. 근데 자기 배우자는 쌩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와이프잖아. 인사 안 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이런 경우에 악수를 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까를 고민하려면 저게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인원으로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 4명이야. 얘네들이 만나면 서로 인사할 거야. 그러니까 악수할 거야. 그럼 악수는 총 몇 번이 이루어질까? 일단 원시적으로 한번 세볼게요. A가 B랑 한 번 악수해. 한 번, 2번, 3번이야. 그 다음 이거 세 안 세? 안 세죠? 한 번씩만 악수할 거니까 BA나 AB나 똑같잖아. 안 세. 그러면 4번, 5번 인정? 6번 끝난 거 아니야? 여기서 이루어지는 총 악수의 횟수는 6회 일어나겠네. 악수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뭐냐면 AB, AC, AD 그 다음 BA를 세지 않고 CA를 세지 않아. 그 말은 뭐야?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지. 야, A랑 B가 악수한 거랑 B랑 A가 악수한 걸 2번 세니? 안 세죠. 그 말은 뭐야?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뭐 하면 돼? 그냥 서로 다른 2명을 뽑으면 악수는 한 번 발생하겠지. 맞아? 따라서 얘를 4명 중에서 서로 다른 2명을 뽑았다라고 생각하면 악수가 그 개수만큼 일어날 거니까 그냥 알아서 6이 되는 거 동의하니? 괜찮아? 쌤은 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20명이어서 직접 이거 다 보여드리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4명을 먼저 예시로 보여드린 거야. 알겠어? 원시적으로 세면 이렇게 해서 6번이 세지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순서 상관없이 2명을 고르는 순간 악수는 한 번 발생하니까 내가 여기서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만 센 거지. 잘 들으세요. 그러면 문제로 옮겨와 볼게. 전체 내가 20명을 데리고 있어. 20명을 데리고 있어. 그 중에 서로 다른 2명을 탕 하고 뽑으면 그러면 악수가 발생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악수가 총 몇 번 발생할 거냐면 20 곱하기 19를 2로 나누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190번의 악수가 발생할 거야. 동의하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나를 빼먹었니? 배우자. 배우자랑은 악수 안 할 거야. 근데 봐봐. 총 20명이 있단 말이야. 열쌍의 부부야. 배우자끼리 악수하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 10가지 아니겠어? 그치? 야, 1번 부부 둘이 악수하면 한 번이야. 2번 부부 한 번이야. 3번 부부 한 번이야. 10번 부부, 10번 부부 한 번이야. 그럼 배우자끼리 악수는 이 전체 경우에서 몇 번 일어난 거야? 10번 일어난 거잖아. 그럼 배우자끼리 악수 안 할 거니까 내가 그 10만 이렇게 싹 빼주면 180이 배우자를 제외하고 악수한 횟수가 아닐까 라고 우리가 스마트하게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얘들아. 악수가 일어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인간들 중에서 서로 다른 2명만 뽑으면 그 횟수만큼 악수가 발생할 텐데 배우자끼리는 악수 안 할 거니까 총 10번은 악수가 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10을 뺀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흐름 잡아주셔야 돼. 오케이. 이게 지금 1135번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유형 5번 들어갈 건데 거기서는 쌤이 1145번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다룰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쌤이 개념 설명할 게 좀 있으니까 설명부터 잘 들어봐. 얘들아, 혹시 이렇게 물어볼게. 너희 저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배웠던 어떠한 개념들이 조금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니? 이거 그냥 막 셀 거야? 혹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수원이랑 수투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공통수학 가나 공부하면서 상하 공부하면서 이 3의 배수의 특징에 대해서 배운 게 있을 것 같거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쌤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거야. 봐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있어. 거기서 서로 다른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될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를 땅 더했어. 그랬을 때 얘가 3의 배수가 돼야 돼.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를
세 개의 구분되는 종류로 분류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3k 더하기 1이라는 친구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얘들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k 더하기 2라고 쓰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3k라고 쓰면 얘는 3의 배수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를 이 세 개로 묶을 수 있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네, 1이네, 2이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분류해 봅시다. 3k 더하기 1은 누구누구가 있니? 1, 4, 7, 10, 13, 16, 19 맞죠? 1부터 시작하는 3이 공차인 등차 수열로 생각하면 다 나머지가 1들이죠. 이해해?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은 2, 5, 8, 11, 14, 17, 20 또 이렇게 7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3의 배수를 생각하면 3, 6, 9, 12, 15, 18 이렇게 6개가 있을 거야. 쌤이 이러한 분류를 왜 해놨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 3개의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3k 더하기 1을 3번 더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게. 자 봐봐. PQR로 생각해 보면 3p 더하기 1 더하기 3q 더하기 1 더하기 3r 더하기 1이야. 얘네를 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네 3번 더하잖아? 그러면 얘도 나머지가 1이네, 나머지가 1이네, 나머지가 1이네죠. 더하면 3p 더하기 3q 더하기 3r 더하기 3이죠. 그럼 뭘로 묶여? 3으로 묶이죠. PQR 더하기 1로 이렇게 묶인단 말이야. 얘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질 수밖에 없지.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아, 얘 3의 배수네. 3k 플러스 1을 3번 곱하면 곱한 거 아니야, 미안해. 더하면 3의 배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들아. 봐봐. 두 번째 3k 더하기 2를 3번 더하면 즉 나머지가 2인 애를 3번 더해도 얘는 3의 배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걸. 3p 더하기 2 3q 더하기 2 3r 더하기 2를 해버리는 순간에 상수항이 6이 되면서 다시 한번 3으로 묶었을 때 PQR에 플러스 2가 되면 결국 3이 앞에 곱해져 있어. 3으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의 배수일 수밖에 없지 않아? 세 번째 3K만 3번 더해도 당연히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 3번 더하면 3P, 3Q, 3R 더하면 당연히 3으로 이렇게 묶이잖아. 당연히 3의 배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3K 하나, 3K 플러스 1 하나, 3K 플러스 2 하나가 한 번씩 더해지면 얘도 3의 배수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3P 더하기 3Q 더하기 1 더하기 3R 더하기 2를 계산하면 1 더하기 2가 되면서 3이 만들어져서 3으로 묶으면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3의 배수입니다. 이 네 가지가 끝이에요. 선생님 확실한가요? 만약에 얘 두 개랑 얘 하나 골라서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1, 4, 2를 더했어요. 7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얘 두 번에 얘 한 번이면 1, 1에 2니까 4 나올 거 아니야, 뒤에가. 그럼 3으로 묶여, 안 묶여? 안 묶여. 얘 두 번에 얘 한 번이어도 1, 1이니까 2잖아. 안 돼, 안 돼. 뭐 얘 두 번에 뭐 딴 거 하나? 안 돼요.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확률과 통계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너희들 앞으로 고3에 들어가면 공통문제에서도 수원수투에서도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야. 그럼 너희들 그때그때마다 내가 또는 너희들 공통쌤이 다 매번 가르칠 수 없단 말이야. 오늘 확실하게 알아놔. 3개의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려면 3으로 나누었을 나머지가 1인애를 3번 더하든지 아니면 2인애를 3번 더하든지 0인애를 3번 더하든지 아니면 한 번씩 더하든지
오케이. 그럼 나는 지금 1부터 20까지 수를 갖고 있는데 저거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풀지 않으면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이렇게 세야 돼. 쌤, 1이랑 2랑 3 제가 골랐어요. 그럼 더하니까 6이네요. 된다. 오케이, 된다. 1, 2, 4 된다. 이거 하면 죽어요. 그렇지 않아?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게. 아, 선생님, 그러면 3k 플러스 1을 3번 더하면 되고 우리는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할 거니까 일단 3k 플러스 1에는 총 7마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 7마리 중에서 서로 다른 3마리를 이렇게 선택하면 그럼 걔네들 셋이 더한 건 무조건 3의 나오겠지. 봐봐. 아무렇게나 눈 감고 선택해. 1, 10, 16이야. 더하면 26에 1이니까 27이죠. 3의 배수네? 얼마나 편리해. 괜찮지 않아? 따라서 7C3은 35거든요. 너희들 심지어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잘 외워져. 처음엔 계산하지. 근데 나중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외워진다고. 진석아, 2의 10승 뭐야? 1024. 방금 계산했어? 아니야. 외워진 거야. 외운 것도 아니지. 너 집에서 암기한 거 아니잖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3K 플러스 2도 총 7개 있지 않아? 그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가 똑같이 35개가 나올 거야. 3K는 6개 있잖아. 그럼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면 역시나 더하면 3의 배수겠지. 얘는 20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 3K 중에서 하나. 그러면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그러면서 3K 플러스 1 중에 하나,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그 다음 3K 플러스 2 중에 하나, 7개 중에 하나 선택하지.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서 거기 딸려있는 경우의 수가 7가지, 또 딸려있는 경우의 수가 각자 또 7가지니까 다 곱의 법칙으로 곱해주겠지. 그러면 7, 7에 49인데 49에다 6을 한 번만 더 곱하면 9, 6에 54에 294에다가 끝이죠. 아, 얘는 294가 되겠네. 결국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를 다 더해주면 얘가 90이기 때문에 384가 정답이지 않을까. 괜찮으실까, 얘들아?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당연한 소리 하나만 하면 얘가 3번 뽑히는 거랑 얘가 3번 뽑히는 거랑 얘가 3번 뽑히는 거랑 얘가 하나씩 뽑히는 거에는 겹치는 경우가 절대 없는 거지. 나는 애초부터 케이스를 분류하는 세팅을 할 때 1번, 2번, 3번, 4번에 겹치는 경우가 없게끔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만 하면 된다? 덧셈만 하면 된다. 합의 법칙을 다시 한번 굳이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384로 끝날 건데 얘를 노가다로 풀기에는 너무나도 숫자가 많지 않나. 그치?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드리고 쌤이 진도 걱정이 돼서 조금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쌤이 한 문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유형 6번이고요. 분류를 이용한 조합의 수입니다. 우리가 같이 풀 문제는 1151번 터프입니다. 얘들아, 참고로 이건 비단 이런 문제, 확통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3의 배수에 대한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확통 말고 다른 과목에서도. 그러니까 얘는 좀 이 필기는 잘 해놔, 얘들아. 그래서 나중에 잘 써먹어. 매우 많은 상황에서 쓸 테니까. 자, 1151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6개를 모두 넣는 경우의 수. 단,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빨간 공은 다 똑같은 빨간 공이야. 빨강 A, 빨강 B, 빨강 C 이런 거 없단 얘기야. 알겠어? 자, 그랬을 때 가조건, 각 바구니에 공은 1개 이상 3개 이하로 넣는다. 나조건, 빨간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 오케이. 이 둘을 다 만족시키는 경우 찾아봅시다.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라고 했기 때문에 쌤이 바구니에다 이름을 붙여서 A 바구니, B, C, D, E 바구니로 5개를 쿵 하고 둘게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감각으로는 지금 빨간 공을 먼저 넣는 게 좋겠니? 파란 공을 넣는 게 좋겠니? 파란 공이에요? 빨간 공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왜 그러냐면 나조건을 봐봐. 빨간 공이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없어. 그러면 빨간 공은 1개씩 넣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빨간 공은 몇 개의 바구니에 들어갈 거야? 3개죠. 왜? 빨간 공 3개 있잖아. 근데 한 곳에 몰아넣을 수가 없잖아. 그럼 무조건 3개의 바구니를 선택해 넣어야 되죠. 그러면 A, B, C, D 5개의 바구니 중에서 내가 3개를 모아주기만 하면 돼. 뽑아주기만 하면 돼. 왜? 만약에 빨간 공이 빨강 A, 빨강 B, 빨강 C로 나눠져 있었다면 뽑고 나서 뭐도 해야 돼? 배열도 해야 돼. 왜냐면 똑같이 A, B, C에 넣어도 빨간색 1번, 2번, 3번, 1번, 3번, 2번 나눠질 거 아니야. 하지만 문제에서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지. 똑같은 빨간색이니까. 그럼 5개 중에 3개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의 예시를 우리가 봐도 되죠. 어차피 얘를 곱할 거니까. 그러면 진서가 3개 골라봐. A, C, E. 오케이. 그러면 여기 빨강, 여기 빨강, 여기 빨강 이렇게 들어간 상태야. 괜찮아? 이 경우를 보는 거야. 쌤, 이렇게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요? 얘를 곱할 거니까 그 경우 다 센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서 뭘 생각할 거냐면 각 주머니의 공은 1개 이상 3개 이하로 넣으니까 얘네들은 이미 1개를 만족했어. 근데 만족 못한 애가 지금 B랑 D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전혀 들이지 않고 여기다 그냥 파란색을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죠. 왜? 비어있는 주머니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여기다 파란색을 집어넣을 때 경우의 수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내가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빨간색을 넣었잖아. 그러면 이제 파란색밖에 안 남았어. 근데 저기 2개 비어있어. 그러면 너도 하나 일단 챙겨. 너도 일단 하나 챙겨. 챙기는 거에 경우의 수가 안 되지. 그러면 이제 파란색이 몇 개 남았니? 4개 남았어. 자, 파란색 공이 똑같은 파란색 공이죠. 구별 안 되는 파란 공이 현재 4개가 남아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 이 4개를 어떤 친구한테 어떻게 줄 거냐를 가지고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 이해돼? 그런데 봐봐. 파란색 6개 중에 2개를 얘한테 줬기 때문에 전부 다 1개 이상은 만족한 상태야. 근데 전부 다 일단 몇 개 이하여야 돼? 3개 이하여야 돼.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어떤 친구한테 파란 공을 최대 몇 개까지 줄 수 있어? 1개요? 2개겠죠. 왜? 3개 이하니까. 그럼 3개까지는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럼 파란 공을 2개 더 갖는 건 괜찮지. 근데 3개 더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파란 공 4개를 한 명한테 몰빵해 주는 거 불가능하고 파란 공 4개 중에 3개를 누군가한테 주는 것도 불가능해. 그러면 이 4개를 잘 쪼개보자. 쪼갰을 때 단위가 어차피 이렇게 쪼개지는 거 아니야? 2개, 2개씩 2명한테 주거나. 맞죠? 4개 연계 안 되잖아. 3개, 1개도 안 되잖아. 그럼 2개, 2개 주거나. 아니면 2개, 1개, 1개 주거나. 또는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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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주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죠? 이 4개를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최대한 크게 쪼개봤자 2개인데 2개를 2명한테 주는 거 2개를 1명한테 주고 나머지한테 1명 주는 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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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를 4명한테 주는 거 그치? 이 경우죠?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겹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럴 경우 세고 이럴 경우 세고 이럴 경우 세면 되죠. 세보자고. 그럼 여기서도 곱셈은 될 텐데 이 안에서 첫 번째 경우 더하기, 두 번째 경우 더하기, 세 번째 경우가 더해져서 곱해지겠지. 이거 이해되니? 오케이. 이거 먼저 세볼게. 그러면 5명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몇 명 고를 거야? 2명 고를 거죠. 2명 골라놓고 야, 얘다 하고 2개씩 줄 거지. 그럼 그냥 뭐야? 5C2죠. 맞니? 이미 이렇게 공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야, 너희 중에 2명 뽑아서 파란색 2개씩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얘가 조금 특이한데 얘는 그냥 5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안 돼? 봐봐. 내가 그냥 CD를 뽑았어. 근데 2, 1, 1인 경우랑 1, 2, 1인 경우랑 1, 1, 2인 경우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편해? 5명 중에 1명을 먼저 뽑아요. 그래서 걔한테 2개 주는 거야. 근데 걔한테 추가로 더 주면 안 되지. 그럼 남은 몇 명? 4명 중에서 2명 뽑아서 1개, 1개를 주면 되지 않을까? 동의해? 선생님, 얘는 왜 1개, 1개는 그냥 2명을 한꺼번에 골라버려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파란색 2개.
그치? 그래서 두 개를 줄 애는 따로 구해주고 따로 골라주고 그 다음 남은 4명 중에서 한 개씩 줄 2명을 골라준다. 나머지 한 개씩 주는 거 봐봐. 그럼 얘 똑같이 다 한 개씩이잖아. 그러면 내가 5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한 개씩 나눠주면 되죠. 이해해? 그리고 이들 간에는 겹치는 경우가 없으니까 다 더해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빨간 공을 한 개씩 줄 애를 뽑는 경우의 수였어. 그 다음에 파란 공을 하나씩 주는 거는 경우의 수가 안 되고 이 과정이 파란색 공 4개를 추가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죠. 왜? 2개 줄 수도 있고 2개 한 개 줄 수도 있고 한 개 줄 수도 있으니까 얘네 안에서 더해지겠지. 그 경우의 수들이. 이래서 쌤이 곱셈이랑 덧셈을 해야 되는 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점점 뒤로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천천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산은 간단할 거예요. 얘가 10이죠? 곱하기 10 6 곱하기 5니까 30 얘가 5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45기 때문에 10을 곱하면 450이 아닐까 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일단 1151번을 마치고 우리는 약 10분간 쉬었다가 그 유형 7번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쌤이 오늘 조합 끝낼 거고요. 조합 끝내고 나면 학원 방학이에요. 무려 한 5일 이상. 그동안 여러분들이 쉬기도 쉬겠지만 잘 수하의 내용을 정리를 딱 해갖고 오면 학원 방학이 딱 끝나는 순간 우리가 쌤이 확률 같은 거 책 나눠드리면서 그 진짜 본격 확통에 들어갈 거란 얘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계속 볼게요. 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쌤 조교쌤한테 숙제 질문 문항들 보내준 거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쌤이 이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 동안 한 문제 한 문제씩 다 해설해서 여러분한테 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2교시를 시작하기 전에 쌤이 공지할 게 2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좀 익사이팅한 이슈고 하나는 그냥 평범한 이슈인데 하나는 좀 재밌을 거예요. 재밌는 거 먼저 드릴래? 아니면은 평범한 거 먼저 드릴래? 평범한 거? 자, 평범한 공지 먼저 해드릴게요. 자, 얘들아, 잠 좀 깨보자. 자, 첫 번째 공지는 평범한 건데 뭐냐면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프롤로그로 여러분들 건강 좀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원 전체 또는 너희 학교 전체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랑 그 다음에 독감으로 매우 고생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너희들이 몸 잘 챙기고 건강 잘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고3 때는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진짜 본격 1번은 그냥 평범한 공지인데요. 너희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과연 고3 때 그러면 확통 아이반 플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1, 2월에 이렇게 확률과 통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빡세게 잡을 겁니다. 지금 마플 교과서랑 그 다음에 시너지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연습은 엄청나게 하면서 갈 거거든요. 그걸 끝까지 하는 것만 해도 1, 2월이 다 소요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될 거냐면 이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학교 내신으로 확률과 통계를 볼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수능 특강, 고3 선택 과목 내신은 수특 베이스로 이루어집니다, 얘들아. 그래서 수능 특강이 언제 나오죠? 3월 초 아니면 2월 말에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수특이 학교 시험 범위가 될 거고요. 거기에 기출을 얹어서 이제 확률과 통계, 그 수능, 모의고사, 평가원, 경찰대, 사관학교 기출 문제들이 얹어지면서 수특을 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시험 대비를 하시겠죠. 그래서 시험 대비하면서 동시에 수능 준비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3월부터 거의 6월까지 이어질 건데 왜? 기말고사까지 있으니까. 대신에 우린 그 와중에 뭘 챙겨야 돼? 6월 평가원 시험을 챙겨야 되죠. 평가원 모의고사. 물론 3월 달에 있는 모의고사도 중요합니다만
6평과 9평은 특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그래서 6평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그 내신 대비도 할 것이다. 그 다음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엔제와 실전 모의고사를 다룰 거야. 엔제라고 하면 시중에 있는 가장 유명한 엔제를 한두 개만 예로 들자면 일단 뭐 현우진의 드릴, 그 다음 한석원의 사회규칙, 그리고 이혜원 엔제 등등의 엔제가 있을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면 또 한번 현우진의 킬링 캠프, 한석원의 한석원 한석만 모의고사, 정승재 모의고사, 뭐 누구이니? 장재원 모의고사,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다루면서 1년을 갈 거라는 게 첫 번째 공지. 자, 두 번째 공지는 여러분들 실생활과 좀 더 맞닿은 공지인데요. 이게 오늘 결정이 되었어요. 투데이에 어떤 컨펌 되었다. 야, 왜 컨펌을 못 쓰겠니? 컨펌 되었다. 그치? 자, 뭐냐면요. 우리 이사 갑니다. 우리 학원 이사 가요. 근데 쌤, 오씨, 어디 가요? 오고 가고도 불편한데 바로 옆 건물로 갑니다. 바로 옆 건물로 갈 건데, 자, 옆 건물의 구조를 생각하면 1층과 2층에 이제 이바인 어학원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층에 그 M 로고스 수학학원인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층부터 6층까지 뭐였니? 그 아발론 어학원이라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이거 먹습니다. 진짜예요? 아발론 꺼져. 영상 녹화 중인데 꺼지셨잖아요. 먼저 꺼지셨기 때문에 김쌤이 일로 가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 좀 신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4층, 5층, 6층 쓰잖아. 1, 2, 3층이긴 한데 이게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건물을 지금 4층에서 6층 3개 층을 쓰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는 그렇지만 한 층당 40평이야. 그러면 3배 하면은 120평이죠. 근데 여기는 한 층에 120평입니다. 그래서 3배 하면 360평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면 좋은 점은 공간이 일단 넓고요. 이 교실 자체가 빡치지 않니? 지금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수업 개강하고 나서 전원이 모인 적이 없어요. 애들이 아프고 뭐 때에 따라 결석하고. 근데 우리 반이 지금 12명 이렇게 되는데 다 들어오면 일단 죽어요. 근데 이쪽 건물로 가면 일단 시설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강의실이 15명을 수용합니다. 가장 작은 강의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으로 아이, 이 새끼 옆에 앉아야 되네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좀 여유롭게 앉을 수 있을 거고, 거기 가면 고3용으로 따로 자습실 운영하고 고3 멘토 자습실 운영하고 좀 더 훨씬 더 좋은 시설에서 여유롭게 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작년 친구들이 좀 불쌍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3월 달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딱 봐도 얘들아 거기 지나가 본 사람 알겠지만 우리 건물보다 훨씬 크지 않니? 엄청 크잖아. 그리고 건물 자체가 그 좀 랜드마크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글로 3월 달부터 이사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1, 2월만 잘 좀 여기서 버텨주시면 3월 달부터는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쌤이 두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김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쌤도 4년 전에 여기 와서 거기에 하나씩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계약했대. 지금까지 막 협상을 막 하는 와중이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원장님 허락 받고 얘기하는 거야. 부원장님이 또 이런 거 허락 안 받고 얘기하면 루마쌤 하면서 일로 와보세요 하면 또 얘기할 테니까 쌤이 애들한테 알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알리세요. 일어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좀 더 나아지자 얘들아. 3월 달부터 좀 힘을 내보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쌤 공지사항이고요. 다시 공부를 좀 합시다. 자, 수업을 좀 진행할 건데 유형 7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이 유형에서는 1157번 문제부터 다룰 겁니다. 1157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 부학생 A, B를 포함한 10명의 학생 중에서 내가 4명을 뽑을 건데 다음 조건에 만족할 때 P 플러스 Q를 구하래. 자, 가족권, 나족권 따로 구분되어 있네. 그럼 가족권은 뭐냐면 A, B 중에서 한 명만 포함해서 4명을 뽑는 방법의 수야. 그럼 봐봐. 여기 A랑 B가 있을 거고 나머지 8명이 있을 거죠. 총 10명이니까. 그러면 A, B 중에서 한 명만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 둘 중에서 한 명을 뽑고, 그렇지 않아? 이 2명 중에서 한 명을 뽑은 다음에 나머지 8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3명을 나머지에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총 4명이 뽑힐 거 아니야. 그러면 A, B 중에 한 명만 들어가고 남은 8명 중에 3명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 계산 그냥 간단한 거니까 8, 7에 56에 2를 곱하니까 112가 그냥 P일 겁니다. 쌤이 계산이 좀 빠른 거, 쌤은 C 계산이 좀 빠르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그냥 납득을 좀 해줘. 점점 하면서 여러분들 되게 빨라질 거니까. 두 번째, 나조건에 보면 A, B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을 포함해서 4명을 뽑는 방법의 수야. 그 말은 저거 적어도네? 그럼 A 혼자 뽑힐 수도 있고 B 혼자 뽑힐 수도 있고 A, B가 다 뽑힐 수도 있지. 뭐가 편해? 여사건. 차라리 A, B가 둘 다 안 들어가 있는 경우를 빼겠다. 그치? 내가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와 B가 둘 다 안 들어갈 거니까 남은 8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빼면 그냥 A랑 B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고요. 자, 10C4는 아마 210일 거고요. 10C4가 210이 아닌가? 에이씨. 자, 19, 87에 43인데 그러면 4, 2, 8에 땅땅 3이니까 210 맞네요. 8C4가 뭐였지? 8, 7, 6, 5에 4, 3, 2니까 땅땅 약분되고 약분시키면 70이네. 따라서 70을 빼게 될 거고 그럼 140이 자연스럽게 Q가 되지 않을까. 괜찮죠? 그래서 P와 Q를 더하면 252라는 정답이 나올 것이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다음 유형 넘어갈게요. 다음 유형도 쌤이 개념 설명을 할 것은 따로 없고 문제풀이에 집중할 건데 1163번을 보겠습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5켤레의 구두가 있다. 여기에서 모두 4개를 뽑을 때 짝이 맞는 구두가 적어도 한 켤레 있을 경우의 수는, 자, 여러분들 판단 잘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한 켤레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거 여사건을 풀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도 짝이 안 맞는 경우를 세야 되겠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쌤도 해봤거든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잘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란 얘기가 나오면 높은 확률로 여사건을 계산하는 게 유리할 때가 많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100%는 아니겠죠. 무조건 여사건을 풀어야 돼.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쌤, 원칙이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온다 라고 하면 여사건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유리하긴 하나 그걸 하다가 어려운데? 이게 맞나 싶으면 정빵으로 세는 것도 도전해 보셔야 되는 거죠. 쌤이 둘 다 해봤더니 얘는 정빵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설정을 해볼게. 자, when O, 내가 뭐 하는지 알겠죠? O. 당연히 오른쪽 짝이 있고 왼쪽 짝이 있을 거 아니야? 신발이니까. 그러면 A라는 신발, B라는 신발, C, D, E라는 신발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오른쪽도 A, B, C, D, E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총 5켤레가 되겠지. 근데 내가 여사건을 풀려고 짝이 하나도 안 맞게 하려면 일단 어떻게 세야 되냐면 왼쪽만 4개를 다 골라버리면 총 10개잖아. 근데 왼쪽만 4개를 고르면 당연히 짝이 안 맞겠죠. 오른쪽 4개를 골라도 짝이 안 맞죠. 근데 왼쪽 3개를 고르고 오른쪽 하나를 고르는데 왼쪽을 만약에 A, B, C를 골랐으면 오른쪽은 얘네 제외하고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또 되겠죠. 왼쪽 2개를 골라. 그 다음에 오른쪽도 그럼 2개 골라야 되는데 A, B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2개 고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세면 은근히 어때? 할 게 많아요.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이게 여사건이 셀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 이거 정빵으로 한번 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야. 쌤은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쌤이 풀어보기 전에 이 방법을 바로 선택했을까? 그건 아니야. 살짝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안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한 거야? 수정한 거야. 너희들도 실제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만나. 낯선 문제일 거란 말이야. 그럼 너희도 너무 원칙화해가지고 적어도 6건 해서 풀면 안 될 때도 있을 거야. 그럼 어때야 돼? 빨리 판단해서 상황 전환해야 되겠지. 시험장은 외로운 곳입니다. 고독한 곳이에요. 니들 혼자밖에 생각할 수 없고 그 조용하고 긴장되는 환경 속에서 니들이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용기를 가져야 돼. 그러려면 뭐야? 경험이 바탕이 돼야 돼. 많은 경험을 쌓아서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전환을 했을 때도 풀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정방으로 한번 세볼게요. 짝이 맞는 구두가 적어도 한 켤레 있을 거라기 때문에 한 켤레 있을 수도 있고 몇 켤레 있을 수도 있어? 2켤레 있을 수도 있지. 3켤레 가능? 불가능. 4개 뽑을 거니까. 그럼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짝이 맞는 구두가 2켤레인 경우 세고, 짝이 맞는 구두가 한 켤레인 경우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적어도 한 켤레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 둘만 세주면 되기 때문에 정방을 셌을 때 아주 많진 않죠. 그럼 잘 봐. 얘들아, 이런 거 아니야? 짝이 맞는 2켤레를 고를 거면 어차피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르거나 이런 경우만 있는 거 아니야? 경우 뭐야? 어차피 세트로 하나 세트, 2개 세트, 3개 세트, 4개 세트, 5개 세트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세트를 골라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켤레가 맞을 거 아니야, 2켤레가. 아,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저 5개의 세트 중에서 2개만 골라내면 이게 짝이 맞는 2켤레네요. 이거 믿겨지니? 잘 들어봐. A, B 세트 갖춰지면 2켤레 짝이 맞죠? AC, AD, AE, BC, PD, BC. 5켤레 중에서 그냥 2켤레를 골라주면 되니까 이게 10가지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 흐름 잡아. 그 다음 짝이 맞는 한 켤레만 등장하는 경우를 고를 건데 그거는 5개의 세트 중에서 오직 한 세트만 짝이 맞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5개 중에 1개를 딱 골라 놓으면 예를 들어서 얘를 골랐어? 그럼 2개는 이미 뽑은 셈이죠. 이제 한 켤레가 맞아. 그럼 이제 남은 애들은 안 맞아야 되겠지. 근데 안 맞는 경우가 AC 되고 AD 되고 AE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AC도 되잖아. 웬만 뽑아도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살짝 6건을 발휘해줄까? 어떻게 발휘할 거냐면 남은 신발이 이제 8개가 있잖아. 8개. 내가 8개 중에서 이제 추가로 몇 개를 고르는 거야? 2개를 고르는 거죠. 이렇게. 왜? 이미 2개는 골라놨잖아. 짝이 맞는 거. 그럼 내가 남은 8개 중에 2개를 추가로 고를 거죠. 근데 골랐을 때 뭐 하면 안 돼? 짝이 맞으면 안 돼. 그럼 짝이 맞는 경우가 내가 8개 중에 2개 골랐을 때 짝이 맞는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짝이 안 맞는 경우를 짝이 맞는 경우 4가지를 땅 빼주면 어떨까? 이 생각이에요. 8개 중에서 4개를 고르면 진짜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when A, when C, when A, when D 이렇게 있을 건데 그 중에 when A, OA, when C, OC, when D, OD, when E, OE가 나오는 경우가 딱 4가지 있을 거잖아. 그 4가지를 제외하면 한 켤레는 짝이 맞고 한 켤레는 짝이 안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8, 7에 56 2로 나누면 28에서 4를 뺐기 때문에 24죠. 24 곱하기 5는 120일 거기 때문에 결국 정방으로 셌을 때 10개랑 120개. 당연히 얘랑 얘는 배반이죠. 그러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130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야. 이게 쌤이 쉽게 푸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니들이 실제로 도전할 때 은근히 어렵거든요. 내가 너무 이렇게 쉽게 푼다고 해서 너희들이 쏴밥이네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충분한 연습이 좀 가져가 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유형 9번으로 갈 건데 여기서는 쌤이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어떤 문제 유형에서는 그냥 문제만 풀게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문제 유형에서는 이거 중요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유형 9번에는 별표 3개만 쳐놓으세요.
정말 중요해요, 얘들아. 유형 9번. 여기선 개념을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를 개념서에 잘 해놓길 바라는데 쌤이 일단 적는 것부터 충실하게 듣고 나중에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쌤이 설명할 건 분할이라는 개념과 분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자, 확률과 통계에서 분할과 분배라는 두 가지의 대비되는 개념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일단 얘들아, 요즘 애들이 내가 요즘 애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요즘 애들이 그 문해력이 좀 약하대. 책을 덜 읽어서 유튜브를 많이 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예전 세대보다 좀 약하대. 쌤은요, 분할이란 말을 듣고 분배란 얘기를 들으면 그 단어만 봐도 두 개가 어떤 식으로 다르겠구나 하고 예상이 되거든. 너희를 무시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좀 그러니? 좀 분할이란 말 딱 들었을 때랑 분배란 말 딱 들었을 때 둘이 확실히 둘은 다르지, 이런 느낌이 확 와. 어떻게 다를까? 케이크 있어, 케이크. 내가 만약에 내 생일이야. 아니야, 생일 아니야. 내 생일이야. 케이크를 샀어. 케이크를 분할할 거야. 분할한다는 건 뭐니? 조각을 나눌 거란 얘기죠. 야, 케이크 좀 분할해봐. 그런 말은 잘 안 쓰지만 아무튼 조각을 나눌 거야. 근데 분배는 뭐니? 나눠서 그 다음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죠. 그 차이지. 분할은 그냥 쪼개는 거야. 분배는 쪼개서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면 거기서 어떤 차이가 발생할지 얘들아 하나 예를 들어볼게. 우리 수학여행 가자. 우리들끼리 수학여행 가자 해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 9명이야. 괜찮니? 9명이야. 내가 분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 얘들아, 우리 지금 이제 조를 짤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9명이 있잖아. 그럼 첫 번째로 먼저 3명, 3명, 3명 해서 조를 짜봐. 이게 첫 번째 예시로 들 예시야. 두 번째는 4명, 4명, 2명 해서 바보니? 아우 씨. 잠깐만, 어떻게 할까? 5명, 2명, 2명 해서 조를 짜봐. 맞지? 이렇게 조를 짜봐가 있을 거야. 똑같이 분배도 좀 이따 설명할 거야. 봐봐. 9명이 우리 지금 있잖아. 여기 있잖아. 3명, 3명, 3명으로 조를 짜봐 라고 하면 쌤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그러면 9명 중에 서로 다른 3명을 뽑아. 3명을 먼저 뽑은 거야. 그 다음 몇 명 남았어? 6명 중에 서로 다른 3명을 뽑아. 어차피 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에서 배치는 안 할 거 아니야. 조를 나눠놓고 일렬로 세워 이런 건 아니잖아. 그냥 나눠놓기만 하는 거지. 뽑기만 하면 되지. 9명 중에 3명 뽑았어. 남은 6명 중에 3명 뽑았어. 그럼 남은 건 몇 명이야? 3명이지. 그럼 3명 중에 3명을 뽑아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 얘 1이죠. 왜? 남은 애들이 자연스럽게 한 조가 될 거 아니야. 남은 애들이. 자, 이렇게 됐어. 근데 쌤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나눗셈을 갑자기 갈겨버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 얘들아, 우리 똑같이 9명이 있는데 우리가 3개 조로 나눌 거야. 3명, 3명, 3명으로. 근데 A조, B조, C조로 나눠 라고 했어. 이게 분배 상황이야. 얘를 계산할 때 3명을 뽑고 6명 중에 3명을 뽑고 3명 중에 3명을 뽑는다라고 그냥 적어놓기만 할 거야. 알겠니? 자, 이번에는 5명, 2명, 2명으로 조를 짜봐 라고 하면 9명 중에서 5명을 뽑고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 다음에 2명 중에서 2명을 뽑아. 뭐 이건 의미 없지만 남는 애들 한 조 라고 하고 쌤은 얘를 2팩토리얼로 나눌 거고, 이번에는 A조, B조, C조야 라고 하면 얘는 9CO 곱하기 4C 곱하기 2C로 이렇게 써놓고 끝낼 거야. 첫 번째 상황이 분할이고요. 두 번째 상황이 분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할은요, 어차피 9명을 3명, 3명, 3명으로 조각만 내놓으면 돼. 그러면 집단이 생겼을 거라고. 그런데 분배는 9명을 3명, 3명, 3명 나눠놓고 A조, B조, C조라는 이름이 있는 곳에다 배치를 해야 돼.
이해해? 그러니까 얘는 순열이고요. 얘는 조합이에요. 왜 그런지 쌤이 한 번 더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 근데 내가 생각보다 숫자를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에 숫자를 좀 줄여서 6명인데, 자, 6명으로 할게. 6명인데 2명, 2명, 2명인 경우. 그럼 어차피 똑같잖아. 9명을 3명, 3명, 3명 하나. 6명을 2명, 2명, 2명 하나 비슷하잖아. 그래서 얘를 한번 설명해 보면, 자, 내가 이제 조를 짤 거야. 6명이 A, B, C, D, E, F야. 6명이 있어. 내가 처음에 2명을 뽑았어. 그랬더니 걔가 A랑 B가 뽑혔어. 그 다음 뽑았어. C랑 D가 뽑혔어. 그 다음에 E랑 F가 뽑혀서 이렇게 2명, 2명, 2명 묶였어. 분할 상황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경우를 셌다면 쭉 가다 보면 뭐 A, C도 세고 뭐 B, D가 모여있는 것도 세고 막 되게 많이 셌겠죠. 일단 경우의 수만 세보면 6C 2 곱하기 4C 2 곱하기 2C 2니까 15 곱하기 6이 돼서 전체 90까지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90개 쫙 셌어. 근데 그 중에 뭐도 있을 거냐면 처음에 2명을 뽑을 때 누가 뽑혔냐면 C랑 D가 뽑혔어. 그럴 수 있잖아. 처음에 2명을 뽑을 때 A, B를 뽑을 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 중에서는 C, D가 뽑힌 경우도 있었겠지. 그 다음 남은 4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거기서 우연히 E랑 F가 뽑혔어. 그 다음 이제 2명 남는 애가 A, B야. 이렇게 되면 내가 아까 분명 뭐라 그랬어? 조를 3개로 나누라 그랬지. 그러면 얘랑 얘가 달라? 달라? 안 다르지 않아? 상황 자체가 얘들아 너희들 2명씩 모여 이렇게 했는데 A, B가 그래 우리 짝 이렇게 모였어. C, D도 우리, EF도 우리 이렇게 해서 둘이 짝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똑같은 경우 아니야? 맞지? 똑같은 경우야. 그럼 당연히 모두 똑같은 경우일까? A, B에 EF에 CD가 이렇게 모여있는 경우도 똑같은 경우야. 이런 똑같은 경우가 몇 개 있겠어? 6개 있겠죠. 이 3개의 그 조합들이 배치되는 게 6개 있을 거 아니야. 그 6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걔 구분돼야 돼? 아니죠. 걔네들 간의 순서가 중요해 지금? A, B, C, D, E, F로 나뉘든 C, D, E, F, A, B로 나뉘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9C3, 6C3, 3C3으로 세버리면 이런 경우들이 다 따로 세지지 않았겠어? 걔를 어떻게 해줘야 돼? 하나로 합쳐줘야 되죠. 쟤네들이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되죠. 조합 느낌으로.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선생님, 그런데 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얘는 그러면 왜 2팩토리얼로 나눴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6명을 1명, 1명, 4명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2개는 똑같고 하나 다르죠. 그럼 뭐가 있을 거냐면 6명 중에서 1명을 뽑아. 5명 중에서 1명을 뽑아. 남은 4명은 그냥 4명이 남아있을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0가지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있을 거냐면 A, B, C, D, E, F 이렇게 짝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 B, C, A, D, F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세다 보면 당연히 뭐가 있겠니? B, A, C, D, E, F도 있겠죠. 얘네들이 달라? 똑같아. A가 나 혼자 있을래? B도 나 혼자 있을래? 우리 넷이 같이 있자?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혼자 4명이니까 얘까지는 다 배열되지 않겠지만 이 둘이 서로 자리 바뀌는 건 배열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다 몇 번씩 세진 거야? 2번씩 세진 거죠. 몇으로 나눠? 2팩토리얼로 나눈다고. 느껴지니? 5명은 유일하게 혼자 5명 이러고 있을 거야. 근데 2명의 A, B, C, D인 경우랑 C, D, A, B인 경우가 2번씩 세졌을 거 아니야. 걔로 나눠준 거라고. 이게 분할이야. 쌤, 근데 분배는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똑같은 예시로. 더 필요도 없어. 싹 해놓고 A, B, C, D 이미 썼으니까 X조, Y조, Z조야. 조의 이름이 붙었죠. 그럼 얘들아, 이 경우랑 이 경우 같아? 다르죠. 다른 거 이해돼? 왜? A, B가 X조가 된 거, C, D가 Y조가 된 거, E, F가 Z조가 된 거랑 A, B가 X조가 된 거, E, F가 Y조가 된 거, C, D가 Z조가 된 건 분명히 다른 경우죠. 다 세주는 게 맞지.
아, 분배까지 할 거면 뭐다? 서로 다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배치도 다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누지 않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분할과 분배에 대한 설명이야. 내가 만약에 그냥 나누기만 할 거다. 그러면 똑같은 구성원으로 나눠지면 걔는 구분될 필요가 없어. 따로따로 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걔를 나눠주기까지 할 거다. 나눠서 이름까지 부여해 줄 거다. 그럼 그때는 똑같은 구성원으로 나눠줘도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도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봐. 수학여행 갔어. X호, Y호, Z호라는 방호실이 있어. 근데 얘는 오션뷰야. 요즘 말로 따지면 오션뷰야. 얘는 뭐 포레스트 뷰야. 그 수풀이 보여. 얘는 공사장 뷰야. 공사장이 보인단 말이야. 방마다 다르죠. 야, 얘네를 여기 넣으면 얘네가 불쌍하잖아. 근데 얘네가 불쌍해지는 거랑 다르잖아. 당연히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경우가 달라진다라는 거. 쌤이 이 분할과 분배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할은 뭐다? 똑같은 구성원으로만 나눠지면 그들이 배치되는 건 신경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배치되는 경우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얘 주의해야 되지. 내가 333만 설명한 게 아니지 지금. 522도 설명했어. 왜? 522는 둘의 위치가 배치되는 걸로만 나눌 거니까. 얘는 셋이 다 배치되는 걸로 나눌 거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야. 따라서 분배는 나누지 않고 분할은 나눠준다. 이해되니? 자, 똑같은 문제 쌤이 봐봐. 쌤이 수업 준비해오면서 앞에 이거 보세요. 1164번이랑 1168번 두 개를 비교한다고 돼 있어. 자, 여러분들은 쌤은 앞에 한 페이지밖에 못 펼쳐놔. 근데 너희들은 1164랑 1168을 동시에 봐. 자, 집중하세요. 1164랑 1168을 동시에 보세요. 봐봐. 집합 A 1, 2, 3, 4, 5, 6, 7 있죠? 걔를 두 개, 세 개인 집합으로 나누래. 오른쪽 가. 68번 봐봐. 7명 학생 있어. 두 개, 셋으로 나눈 거 똑같지? 둘이 지금 2, 2, 3 똑같은 거 보이니? 그런데 앞에 문제가 뭐라면? 64번은 뭐에 대한 문제라면? 분할에 대한 문제죠. 왜? 원소의 개수를 나눠놓을 거지만 걔네들한테 이름을 안 붙일 거잖아. 근데 68번은 분할이야 분배야? 분배죠. 왜? 똑같이 AB랑 CD가 묶여도 AB가 청소하고 CD가 빨래하는 경우랑 CD가 청소하고 AB가 빨래하는 경우 다른 경우잖아. 이해돼? 이게 분할과 분배의 차이란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1164번은 7명 중에서 7개의 원수 중에서 2개를 뽑아. 그 다음 남은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 남은 3개 중에선 3개가 남아있어. 근데 이렇게 경우를 세면 분명히 2명 조합이랑 2명 조합은 서로 간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세졌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위치가 바뀌는 건 우리가 무시해줘야 되지. 그럼 몇으로 나눠? 그렇지. 2팩토리로 나눠줘야 되죠. 따라서 7C2 같은 경우에는 35고, 아니 미안해. 왜 35야? 21이고, 그 다음에 5C2는 10인데 걔를 2로 나누게 되면 105죠. 아, 그러니까 1164번의 답은 105가 되는 거지. 하지만 1168번은 뭘 안 나눠? 2팩을 안 나누지. 그럼 정확히 2배니까 210이 정답이 되겠지. 이해해버려. 그쵸? 이게 분할과 분배의 차이라고.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 풀다가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설명해 주는 거야. 아, 1160이랑 1168은, 아니 64랑 68번은 똑같이 7명을 2, 2, 3으로 나누는데 왜 답이 다를까? 68번은 역할이 다르다고요. 그럼 분배해 준다는 얘기야. 64번은 역할 구분이 없다고요. 조이름이 없다고. 그러면 분할해 준다는 얘기야. 이해 정확하게 하겠어? 시너지가 이 설명을 여기서 다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쌤이 개입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 한 문제만 더 풀어드릴 거야. 뭐냐면 1170번이야. 솔직히 1170번은 쌤이 그냥 X표 치고 싶었거든. 왜냐하면 고등수 하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이야. 학교 시험에서 아마 만난 적 있을 거야. 대진표. 근데 쌤 손가락 하나 걸고 얘기하는데 수능에서 반드시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대진표는 안 나올 거야. 그런데 그냥
간단하니까 쌤이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야. 그 대진표라는 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애들은 그냥 같은 배치인 거예요. 선생님 그 말이 어려운데요? 자 봐봐. 여기 2명이 들어갈 거야. 여기도 2명이 들어갈 거죠. 그래 여기도 2명이 들어갈 거야. 근데 이 둘들이 다 같은 입장이니? 아니지 않아? 야 봐봐 준수야. 1번, 2번, 3번이야. 너 우승하고 싶어. 이왕이면 어디로 갈래? 3번 가는 거지. 얘네들은 경기를 총 3번 해야 돼 우승하려면. 얘네들은 경기를 2번만 하면 우승이야. 얘는 입장이 다르고 얘네 둘은 똑같은 거야. 봐봐 6개의 팀이 있어. 그 팀 이름이 A, B, C, D, E, F야. 그럼 봐봐 A, B, C, D, E, F 중에서 내가 2개를 골라서 싸움을 붙여야 되죠. 그렇잖아. 경기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6개 중에 2개 팀을 뽑아. 4개 중에서 2개 팀을 뽑아. 남은 2개는 2개야.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 봐봐. A, B, C, D, E, F. 이해돼요? A, B, E, F, C, D. 괜찮지? C, D, A, B, E, F. 그 다음 C, D, E, F, A, B. 좀 더 적어볼게. E, F, A, B, C, D. E, F, C, D, A, B. 자, 잘 생각해. 이 경우랑 이 경우는 같은 경우로 취급하는 거야. 뭐가 중요한 거냐면 EF가 꿀 빨고 있죠 지금. 근데 A, B, C, D가 이렇게 배치하나 CD, A, B가 이렇게 배치하나 똑같다고 취급을 해주는 거야. 대진표 문제의 특징입니다. 대진표에서는 둘이 처한 입장이 같으면 같은 케이스야. 얘나 얘나 지금 A, B, C, D가 박 터지게 싸워서 3번 경기해야 되는 건 맞잖아. 그 EF 혼자 꿀 빨고 있고 그럼 이건 한 가지 경우로 세는 거야. 당연히 CD가 꿀 빨고 있는 얘도 한 가지고 얘도 한 가지죠. 그럼 경우 뭐 한 거냐면 얘네들이 위치 바꾸는 경우만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위치 바꾸는 경우만 무시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얘네들은 A, B가 오고 CD가 오나 CD가 오고 A, B가 오나 똑같은 거니까 몇으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되는 거지. 얘를 몇으로 나눈다고? 2로 나눈다고. 대진표 문제는 쌤 근데요 하나 둘 셋 네 개 구분되는 자리 아니에요? 대진표 문제는 서로 처한 입장이 같으면 여기나 여기나 같은 공간이다 라고 취급을 해주는 거야. 분할이죠. 여기서만 분할이 되는 거고 얘까지 합하면 분배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이게 어렵다 좀 짜증난다 그럼 버리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수능에는. 내가 이렇게 과감하게 절대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겁나는데 근데 확실해요. 안 나올 게 확실하니까 얘는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1170번이었고 자, 방금 유형 9번에서 시간 많이 썼어요. 분할 분배해서 쌤이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간 거 아니지? 설명 길게 했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 자, 다음 유형 10번 갈게요.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고요. 이 문제에서는 117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드론 동아리의 회원 중에서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가 360일 때 이 동아리의 총 회원 수는요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10명 중에 9명은 납득을 못해요. 기분이 나빠져. 왜 나빠지냐면 쌤 얘기 잘 들어봐. 총 몇 명인지 모르죠. 그리고 총 몇 명인지 우리가 구해야 돼. 그러면 총 N명이 있었다고 치자고. 전체 인원이 N명이야. 그럼 나는 N을 구해야 돼. 맞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4명을 뽑을 거래. 그럼 나는 뭐 할 거냐면 2명은 이미 뽑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남은 N-2명 중에서 2명만 뽑아서 일렬로 나열까지 할 거죠. 나열까지 할 거니까 뽑은 2명을 아니지 총 뽑힌 건 4명이니까 4명을 이렇게 나열까지 해.
그랬을 때 얘가 360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쌤 잠깐만요. 그거 개소리인데. 들어보세요. 특정한 두 명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쌤. 그러면 그 두 명이 누구일지도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쌤한테. 근데 그럴 거면 특정한 두 명을 포함해서 네 명인데 얘도 우리가 정해줘야 되면 그냥 네 명을 우리가 새롭게 뽑는 경우랑 똑같은 거지. 봐봐. 특정한 두 명을 포함해서 네 명인데 그 두 명도 우리가 골라야 돼? 그러면 그 네 명을 우리가 새로 고르는 거잖아. 원래 네 명 뽑는 거잖아. 그럼 네 명이 네 명을 원래 새롭게 뽑는 경우에서 다 세는 거잖아. 특정한 두 명을 만약에 우리가 따로 뽑아줘야 되면 그냥 네 명 뽑는 것과 똑같아요. 이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한 의미는요. 그 특정한 친구는 우리가 알아서 고를 테니 너희들은 두 명만 골라라는 뜻이야. 받아들일 수 있어? 고마워. 왜냐하면 난 처음에 이 문제를 배울 때 학창시절에 끝까지 선생님이랑 싸웠어요. 뭐라 싸웠냐면 아니 쌤 그래서 그 특정한 두 명이 누군데요? 그거 우리가 정해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 A부터 B, C, D에서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럼 특정한 두 명이면 그 특정한 애가 누구일지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문제가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근데 문제의 의도는 그 특정한 두 명은 우리가 알아서 생각해서 걔네들은 뽑아놨다고 생각하고 너는 두 명만 더 골라 이런 뜻인데 쌤은 한참 동안에 그 말을 납득을 못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그 특정한 두 명까지 우리가 골라야 된다면 우리가 네 명을 아예 새로 다 고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런데 얘를 포함해서 네 명을 고르라고 했다는 얘기는 너희는 두 명만 골라. 근데 두 명은 내가 뽑아놨으니까 n-2명 중에서를 의미하는 거야. 뭐 이런 문제가 수능에서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이 표현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 쌤은 그 당시에 그게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무튼 이걸 진행했을 때 360이 나온다는 얘기는 양변을 4팩토리얼로 나눠보자. 그러면 n-2c인데요 4팩토리얼이 24기 때문에 나누면 15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처음에 둔한 학생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면 n-2, n-1을 이렇게 2로 나눈 게 15란 얘기니까 얘가 30이어서 6, 5, 30일 거기 때문에 n은 8이다 라고 구할 거고 좀 더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15가 몇 C이었더라? 6C이었지? 6C이니까 n은 8이다 라고 구할 거야. 쌤은 이제 첫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 n은 8일 겁니다. 왜? 6C는 15니까요. 근데 6C가 15인 게 아주 머릿속에서 자연스럽지 않으면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왜? n-2 팩토리얼 나누기 n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니까 n 팩토리얼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얘랑 얘만 남죠. 걔를 2로 추가로 나눈 게 15란 얘기잖아. n-2, n-3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쌤 방금 귀여웠지? 방금 깨물어주고 싶지 않았니? 미안하다. 야 수연아 째려보지 말고 갑자기 눈에 도끼 눈뜨기 있어 없어. 아무튼 내가 살짝 미스테이크. 미안. 자 1174번 봤고요. 원래 수업 계획상으로는 1183번도 다룰 예정이었으나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얘는 일단 스킵하고 질문으로 다뤄줄게요. 질문이 나오면 1189번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가 있어. 비밀번호 설정해야 돼. 모든 자리의 숫자는 달라. 얘들아 0부터 9까지면 총 10개의 숫자가 있는 거지. 그리고 맨 앞에 0이 와도 상관없죠 얘는. 자 그랬는데 1과 3을 한 번씩 사용하되 1보다 3이 왼쪽에 위치한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친구들 되게 많아. 싸발. 내가 그러면 일단은 1이랑 3이 일단 골라져 있네. 그럼 내가 뭐만 고르면 돼? 2개만 추가로 고르면 되죠. 맞지? 그러면 총 10개가 있었는데 남은 8개의 숫자 중에서 모든 자리 숫자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2개를 골라주면 되죠. 그러면 뭔가 2개가 뽑힐 거야. 그래서 걔를 예를 들어서 4랑 7이 뽑힌 경우를 예로 들자고. 어차피 얘를 곱할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8C2로 2개를 새로 뽑아서 집어넣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배열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배열할 수 있는 경우를 세야 되는데 난 막 배열하고 싶은데
1이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막 배열하는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배열하는 경우는 4팩토리얼이죠. 여기서 우리가 브릴리언트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1과 3이) 같은 자리에 올 수는 없지. 그럼 둘은 다 분명히 다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세는 이 4팩토리얼의 경우의 수 중에 절반은 1이 왼쪽에 있고 절반은 3이 왼쪽에 있지 않을까? 어때? 이 발상 괜찮죠? 그치? 어차피 나열을 쫙 해보면 1이 3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랑 3이 1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는 동일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2분의 1만 곱해주면 절반만 세주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학생들 입장에서 바로바로 탁탁 안 떠오를 수 있어. 그치? 근데 내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치?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주면 정답이 될 거여서 자, 28 곱하기 자, 12를 할 거기 때문에 몇 나오니 얘들아? 3번이야? 오케이, 좋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일단 유형 12, 13, 14 해서 3개 유형이 남았는데 58분이어서 달리기는 좀 애매해. 근데 이거 안 달리면 나 오늘 잠 못 잘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쌤이 유형 12, 13, 14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은 오늘 남아서 촬영하겠습니다. 촬영할 거예요. 촬영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올려줄 테니까.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1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또 활동 딱 출발해야 되는데 이거 막판에 이거 보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에 쌤이 얘는 추가로 오늘 강의 찍어서 올릴 테니까 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